과정이에요. 한국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은 결과야. 결과라는 것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미흡해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거는 개무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무슨 단번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2발 뛰었는데 오늘 2발 반을 뛰다가 넘어졌어도 야 반발 더 뛰었다, 야 반발 더 뛰었네, 안 넘어지면 넌 3발 뛰겠다, 너 굉장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 이제 오버하지 말고 일관성 있어야 되죠. 기분 좋을 때 막 뻥쳤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잘해도 칭찬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엄마는 칭찬의 대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한국 분들이 잘 못하는 건데요. 모든 교육의 책임은 엄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아빠들은 해줘야 되냐면, 날마다의 교육은 엄마가 합니다 결국. 그렇지만 아빠들은 가끔씩 놀아줘야 돼요.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크면 같이 자동차 사는데 자동차 딜러에 가고, 아니면 야구장에 같이 가주고, 고등학생 남자애들이면 책방에도 같이 가주고, 남자들이 보는 남자들 영화 있죠, 전쟁 영화,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가지고, 특별히 하이스쿨에 있는 애들은 캠핑을 엄마는 따라가지 마. 저희 집에도 몇 번 그랬어요. 아빠하고 아들만 저는 그동안 너무 좋았어요. 아유 빠이빠이 그러고 난 밥도 안 해줘도 되고 이제 저는 푹 쉬고 잘 놀고, 엄마는 걸스데이 하고 아들은 보이스데이 하면서 가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데 고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작아요. 절 닮아서. 근데 얘가 미식 축구를 해. 그러니까 미식 축구는 미국 애들도 이렇게 큰 애가 하는데 걔는 한국인데도 무척 작아. 걔가 키가 그냥 진짜 쬐끔해. 저 집사님이 알다시피 딱 땅에 붙었어. 그런 애가 미식 축구를 하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화가 나지. 왜 나는 키가 이렇게 작을까? 그래서 얘가 많이 말썽을 많이 부렸는데, 하도 말썽을 많이 부려서 제가 감당이 안 돼. 엄마는 감당이 안 돼. 아빠랑 둘이 스키를 타러 갔었는데 겨울에 몇 번, 평생 못 잊는 기억이 있어. 뭐가 그렇게 못 잊냐? 빅베어라는 산이 있는데요. 눈이 안 와 거기는. 따뜻해서. 근데 그날 너무 추워가지고 눈이 태산같이 내려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스키장이 그 눈이 많이 올 걸 생각 못하고 맨날 가짜 눈 뿌리는 데거든요.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리프팅도 못 두고 그래가지고 다 문을 닫았는데, 앞에 조그만 스키장 하나가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아빠랑 둘이 그 스키장에 갔더니 그 집은 이제 리프트가 안 돼. 너무 허접해가지고 리프팅이 안 돼갖고 둘이 1시간을 스키를 메고 눈보라를 흩들고 가서 한번 쭉 타고 나오면 또 1시간을 스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둘이 타고 한밤중에 왔어. 둘이 말을 못해. 너무 피곤해서. 말 시키지 말래.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뭐가 제일 인생적이냐면,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빠랑 그 눈보라 치는 날, 스키 갔던 날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고 가장 좋았고 아빠가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둘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야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말을 하냐, 아무 말도 안 했대. 아무 말도 안 하고 둘이서 낑낑거리고 아빠랑 둘이 그 스키 타고 내려왔다가 1시간을 또 쎄 빠지게 올라갔다 스키 한번 타고 내려오고, 그거 하고 왔는데 평생을 못 잊는 거야. 아빠와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말 한마디도 못해서 힘들어갖고. 그래서 아들들은, 특별히 티네이저에 있는 아들들은 아빠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남자끼리만 보내는 시간을 보내줘야 돼요. 아들 잘 키우시려면 꼭 아빠가 시간을 보내줘요. 심지어 딸이라도 아빠가 영화를 보러 가줘야 되고,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을 꼭 보내줘서 프렌드의, 친구의 프렌드에 대리에 합쳐서 프렌디라고 하죠. 아빠 친구가 되어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가 나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코칭, 감정의 코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줘야 하고, 부모는 늘 긍정적인 사고로 칭찬을 해주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자녀 교육에 참여할 때 이제 아이는 정서적으로 강력한 그런 반드가 된 아이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는 한국 부모님들은 저거 갖고 직성이 안 풀려.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 그래서 보너스로 제가 잠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비법. 저희 아이는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제가 어릴 때 저걸 못했습니다. 제가 저걸 못하고 저는 정서교육은 열심히 시켰는데 공부시키는 걸 별로 안 했어요. 제가 공부시키는 걸 저걸 했으면 제 작은 아들은 하버드를 나오고도 남을 수 있었나 아이였는데 제가 저걸 못했어요. 근데 제 올케가 저걸 했어요. 제가 할 때 올케 오버한다, 저렇게는 나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올케가 저렇게 했는데 애가 존 홉킨스 메디컬 스쿨 4년 풀 스칼러십 받더니 시카고 메디컬 스쿨에서 심장 그 논문 박사학위 받고 지금 심장과 전문인데 그 딸은 이렇게 키웠어요. 제가 그 딸 키운 거를 제가 요약해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저렇게 키우지 못한 거는 발등을 찍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만 다행히 정서교육을 잘해서 뒤늦게라도 자기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공부는 확실히 잘합니다. 언니가 보니까 거의 미치갱이 수준으로 하더라고요. 아기가 어릴 때 하얀 벽지 있죠. 들어오는 입구에서 온 집을 다 발라. 밑에다. 아기가 키가 작으니까 2살 때 말하는 거예요. 전 2살 때. 애 키가 손 잘하는데 그 언니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면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글을 3살 때부터 읽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죽기 살기로 가르치니까. 그래가지고는 밑에다가 미국에 사는데 묘양산, 지리산, 한라산 모든 한국에 있는 산들을 다 적어놔. 우리도 모르는 산들을 다 적어놔. 한 달 후에 가면 영어, 미국 산 다 적어놔. 그 다음엔 강 적어놔. 그 다음엔 feet, kilogram, pound 다 적어놔. 그러니까 얘는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바로 월반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서 4학년부터 게이트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중학교 다닐 때 벌써 존 홉킨스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게이 스페셜 프로그램 듣다가 그 집은 돈이 없어. 뭐 스페셜 프로그램 할 때마다 열받게 우리 집에 돈 꿔갖고 다니더니 존 홉킨스 최우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시키면 나는 애 못 살 줄 알았어. 4학년까지만 시켜. 국민학교 4학년 가니까 벽지 다 뜯고 아무것도 안 해. 언니 공부 안 가르쳐요? 아가씨 내가 그 평생 어떻게 해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전교 1등 하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배 아파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할걸. 때는 늦었다. 4학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애들 공부시켜갖고 부작용 나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빨리 해. 1 더하기 1 막 하고 이렇게 억지로 윽박질러서 어린애를 뛰어놀아야 되는 그렇게. 그 집은 안 그래. 엄마랑 놀이하는 거야. 막 그림 그리고 여기 온 집이 벽지야. 그림 그리고 산 그려놓고 묘양산 딱 높게 그리고 이거는 설악산, 더 높은 거 한라산. 그러면서 그림도 그리고 색칠하면서 온 집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국민학교에도 가기 전에 파운드, 킬로그램, 산들 이름 뭐 전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얘가 인도의 다음으로 그 스펠링 콘테스트에 나가서 2등 했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스펠링 대회 나가냐면 미시시피, MIS, PPI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느냐. 그 미치갱이 우리 언니가 그때는 MP3도 없을 때야. 스펠을 다 적어. 녹음을 해. MISI, PPI, U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BCCP 그러면 스펠링을 다. 그거를 3시간, 4시간을 녹음을 해서 애가 잠잘 때마다 귀에다 꽂아줘. 오 마이 굿니스. 그런데 얘는 그걸 좋아해. 자기 엄마가 다 자기를 위해 사줘.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걔 이름이 담비거든. 담비야 오늘도 엄마랑 같이 스펠링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가 근데 귀가 많이 아프니? 오늘은 재밌었니? 그런 말을 살짝 섞어. 그 엄마도 보통 IQ가 아니야. 내가 아주 손 다 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놀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놀이 공부를 윽박질러서 공부하는 것 같으면 걔 다시 평생 공부 안 하려고 그러지. 놀이 공부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4학년 때까지 죽겨님 살기로 시켰어요. 간섭하지 않고 공부를 시켜서 그 다음 4학년 때부터는 얘가 2시간만 공부하도록 스케줄을 짜줘요. 네가 에브리데이 2hour만 공부해라.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간섭도 안 해. 그런데 얘가 영어를 하는데 얘는 한국말을 하는데 액센트가 없어. 우리 애들은 선교사 한국말 하거든요. 안녕 오세요 이렇게 이상하게 한국말 하는데 얘는 한국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엄마가 한글 학교도 안 보내고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얘는 공부를 우리가처럼 봐봐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안 해. 놀이하듯이 이거 잘했어요. 오
너무 잘한다. 빨간 스티커 하나. 잘한다. 파란 스티커 하나. 나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아기 때 그렇게 언니가 가르쳐서 한글을 신문을 읽고 액센트가 없이 한글을 하고, 물론 영어권 애니까 졸업할 때 얘가 스피치 하죠. 졸업 스피치 하는, 미국 애들 다 제끼고 스피치 하는데, 그리고 왜 공부가 어릴 때 중요하냐면 커서는 우리가 몰라. 가르쳐 줄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 때, 애들이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할 때, 4살, 5살 때, 그때 엄마가 노는 것처럼 얘를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야. 계속. 그러면 애들은 엄마랑 있어서 좋고, 근데 틀리고 그래도 혼내키지 말고 계속 재미로 계속 얘기를 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언니가 3살 때 얘를 무릎에 앉혀놓고 신데렐라 책을 읽어줬는데 얘가 밤만 되면 신데렐라 책을 갖고 와. 언니가 맨날 신데렐라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 책을 읽어줘. 신데렐라 책은 얘는 교과서야. 무조건 읽어줘. 4살도 안 됐는데 하루는 언니가 책을 딱 폈더니 애가 그런데 Once upon a time, little girl named is Cinderella. 그런데 얘가 읽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짚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어머나, 얘가 글씨를 어떻게 배웠냐면 외웠어. 요거 할 때는 이거 한다는 거 외웠어.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신데렐라가 나오면 신데렐라 once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신이 나갖고 그때 가르친 게 3살 때부터 글을 가르쳐서 4살 때 글을 뗐어. 그리고 5살 때는 얘는 더하기를 한 게 아니라 타임스를 했어. 그리고 산들 이름, feet, 도시 이름 다 외워. 왜? 윽박 지르고 외우지 뭐 못 외우지. 엄마랑 하나 하면 공 주고, 이거 하면 뭐 상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놀이를 하면서 재밌게 둘이 잘 놀더라고요. 그러더니 애가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 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애들이 지겨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애들 취미를 가르칠 때도 괴롭혀. 너 왜 피아노 안 치니? 피아노 쳐야지! 이러면서 애를 괴롭혀. 그러면 안 되고, 애가 못 쳐도 돼. 그러니까 취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 저 어머니. 그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를 목을 졸라. 근데 그러지 말고 애가 공부하다가 자기의 출구로 삼게 피아노를 치어서, 어떨 때는 안 치면 스탑해. 그러다가 또 다시 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8살이 됐는데 내 애가 음악을 잘하든지 스포츠를 잘하든지 하나 장기가 없으면 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나이가 됐는데 잘하는 게 없냐고요. 그러면 아이가 평생 자존감이 없어요.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교회 나가서, 오늘 보니까 여기 바이올린 2명 하던데, 이런 애들은 공부하고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자존감이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애 잘 키웠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아이든 자존감이 강해서 실패를 해도, 저기 있는 영명하신 어머니 같은데, 실패를 해도 애가 자기 스스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를 바이올린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얘는 수영을 잘하면 수영을 가르치고, 댄스를 잘하면 댄스를 가르치고, 뭐라도 애가 남들한테 잘해서 자신을 좋아하게끔 무엇인가를 배워서 8살이나 1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를 잘해야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전공으로 삼으려고 애를 괴롭히면 안 돼. 바이올린을 잘하는 덴티스트로, 피아노를 잘 치는 요리사로, 바이올린을 첼로를 잘 켜는 뭐 사업가로.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얘를 음대 보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그거는 평생 자기가 취미로. 저희 아들은 바이올린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타를 배우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시끄럽게 무앙 하면서 기타를 배우고, 작은 아들은 내가 또 첼로를 가르치려고 그랬더니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드럼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 집은 딴따라 집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걸 해야지 지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은 연방 하의원 보좌관이거든요. 정외과를 나와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너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정말 기타 배운 게 고마운 게, 너무 힘들게 일을 많이 하고 왔을 때 기타를 한 2시간씩 자기 혼자 치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너무 기분이 프레시하게 된다고, 마미가 기타 레슨해서 가르쳐준 거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하면 그걸 전공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전공은 있지만 그걸로 가지고 자존감도 높이고 자기도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게, 그래야지 공부하는데 숨통을 터줘야 되니까
숨통을 튀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또 괴롭히면 안 돼. 그거 안 한다고. 레슨비 비싼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옛날과 달라서 영상 매체가 아주 문제예요. 셀폰, 아이패드, 컴퓨터 컨트롤 해야 됩니다. 컨트롤 안 하면요 아이들 어딕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과 컨트롤할 건지는 엄마가 컴퓨터 깨부시면 안 되고 셀폰 뺏으면 안 되고 아이하고 의견을 물어보고 엄마 의견을 얘기하고 가족 회의를 해서 어떻게 제안할 건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해야 되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데일리 스케줄 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고 칭찬해주고 공부하는 애들 옆에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취미 활동을 하고 영상 매체 절제하고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아이들에게 데일리 스케줄은 엄마가 비현실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20시간 잠자는 시간 4시간 그렇게 짜면 안 되고 저보다 짜라고 해가지고 그 짠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사를 해서 엄마 냉장고에 거실에 지방에 넣어서 아 영미야 지금 책 읽는 시간이네. 너 왜 컴퓨터 게임하니? 그거 하지 말고 아 지금은 책 읽는 시간이네. 엄마가 음식 만들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스스로 애들보다 리저너블하게 스케줄을 짜라고 해서 이걸 온 방에 다 붙여놔서 엄마가 그 시간표를 애들 조절을 하도록 하면 되죠. 이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저 얘기를 끝도 없이 했어요. 그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밤하늘에 빛나는 궁창의 별처럼 지혜로운 자 한마스킬림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더니 우리 아들이 하이스쿨 때는 억발나잖아요. 막 내가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하는데 한국에 가면 엄마가 말한 스타 바로 될 수 있다. 내가 스타 그 탄생 거기 나가가지고 Mom I can be a star 그러면서 염장을 지르더니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Don't you remember you told me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거 나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작다 뭐하다 그거보다 제일 힘든 게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날 교회를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먹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븐데이 애드벤티스트로 더욱이 현대 어린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자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달라질 용기를 키우지 않으면 they feel shame,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는 다르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뽑았다. 그래서 너는 남들이 먹는 것도 안 먹을 거고 남들이 안 하는 날 할 거다. Because you are special. 너는 틀리기 때문이다.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계속 남을 배려하는 거로 키워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613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줄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황금률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신은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려하지 않는 아이로 크면 닥터가 됐는데 변호사가 됐는데 사업가가 됐는데 아주 이기적이라서 부모도 몰라. 식구도 몰라. 이혼해. 부인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불행해져요. 남을 배려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죠. 그리고 저는 철저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면 6살 때까지 캔디, 껌, 소다, 단 거를 일체 안 먹였어요. 그랬는데도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런 세상은.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지금도 단 것은 안 먹어요. 그래서 평생을 단 걸 먹을 텐데 옛날하고 달리 어릴 때부터 저걸 먹였다가는 애들은 단 거에 쩔어 삽니다. 절대 껌도 주지 말고 초콜릿도 주지 말고 캔디도 주지 말고 6살 때까지 심하게 절제를 하면 아이들이 확 노출이 돼도 그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건강 음식을 먹이는 거를 다 큰 사람이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식일 교인이 대학교 때 삼육대학을 들어가서 안식일 교인이 됐기 때문에 건강 식사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저희는 씨푸드 좋아했고 저희 집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강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어머니들, 아버지, 남편이죠. 아버지를 하나님같이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정이 씁니다. 첫째는 가정을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에 식탁이 4명이 앉는데 아빠 자리는 nobody can sit. 아빠 자리는 못 앉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household, 집안의 가장이 앉는 자리다. 절대 이 자리는 못 앉는다. 너는 여기 아무 데나 앉아도 되지만 아빠 자리는 안 된다. 아빠는 또 내 자리 괜찮아, 앉아도 돼. 아빠는 여기에 가장이기 때문에 앉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애들이 저기 놀고 아빠가 저쪽에 신문 보고 있을 때,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오렌지 카운티에 아무도 없다. 너희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빠 칭찬을 많이 하면요, 아이들이 나는 그런 좋은 아빠의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빠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거는, 같이 사는 부인은 세상의 모든 남자는 존경해도 남편은 존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존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여인은 남편을 존경할 수 없어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극진히 하면 남편은 그 존경에 결맞는 사람으로, 아빠로, 남편으로 서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아빠를 존경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유대인 교육법에도 있지 않고 다른 데는 없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남편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렸을 때 배워줘야 돼요. 어른이 돼서 기도하면은 이게 삶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되고, 저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애들 데리고 나와서 하는데, SAT 시험 본다, 무슨 시험이다 그런다고 교회 안 와요, 애들이. 시험 때만 되면. 그래서 그 애들이 잘 됐냐 하면 악착같이 교회 나왔던 우리 애들보다 더 안 됐어요. 왜? 그 시험 지금 잘 보면 참 잘 될 것 같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학교에 가면 애들이 60명 있잖아요. 50명. 반장 못해. 정교 회장도 못해. 교회는 애들 몇 명 안 돼. 거기 나와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학교에서는 반장 못하고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계속 리더를 했어요. 그래서 저절로 리더가 되는 걸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 나와서 찬양팀하고 교회 나와서 활동하고 교회에서 애들 축구하고 교회 다니고 다니면서 애들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지만 교회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지도력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봉사활동하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생기고, 야, 교회 사는 거 개무시하고 학교에 사는 것만 중요했죠. 뒤끝 안 좋아. 하나님이 아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는 애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봐봐. 누가 더 잘 됐나. 진짜로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 섬길 때 열심히 우리 애가 열심히 하고, 솔로몬의 재판 하면 선생님 저는 솔로몬 할래요. 그리고 솔로몬도 하고 대사도 외우고, 그리고 성소 만든다 그러면 열심히 엄마랑 만들고, 다 뒤끝 좋아. 제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활동하는 거,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 정말 나중에 발등을 찍고 후회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아이들을 열심히 시켜서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은 작은 곳에서 지도자가 되면 큰 곳에도 쓸만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같이 살기 힘들 때, 우리는 옛날에 태어났는데도 오늘 살기 힘든데, 오늘같이 살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영성으로 키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모두 다 훌륭한 자녀들 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